안녕하세요. 자비랑 선교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 가야 할 길, 7번째 이야기는 갈릴리 페인트입니다. 갈릴리 페인트. 세상에 이런 페인트도 있을까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비랑 선교란 사도 바울의 선교 모델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하는 선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훈련에는 직업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 회사 자재과장으로 있던 둘째 형의 도움으로 페인트를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유성과 수성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페인트 대리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통 상호는 공공 페인트 공공 대리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께서 축복하는 의미로 상호를 하나 지어주셨는데요. 그것이 갈릴리 페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로 납품 위주였기 때문에 거창한 공간은 필요 없었고요. 그래서 교회 뒤편에 허름한 8평짜리 점포를 세워뒀습니다. 내부는 창고와 같았지만 겉에 달린 간판은 화려했습니다. 당시는 간판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전면 광고만한 간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갈릴리 페인트. 오고 가던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상호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갈릴리 페인트, 갈릴리 페인트. 연세 드신 분들은 발음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페인트는 정말 특수한 페인트였습니다. 당시 생활비는 물론 대학원 학비까지의 물질을 제공해 주었고, 이곳에서 성경 공부 또한 그룹 모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학생들의 쉼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점포 안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그 위에는 빨간 글씨로 I must see USSR을 써 놓았습니다. 당시 자동차 세일을 하던 친구가 들렸는데 이것을 보고 놀라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지역을 상대로 하는 자신에 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나의 스케줄에 차원적으로 달리 느꼈던 것이죠. 점포는 대학원과 교회 일로 열려있는 시간보다 닫혀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점포 건너편은 자전거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저씨는 본인도 어렵게 살면서 저를 몹시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행여나 문이나 닫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오토바이를 사더니 급기야는 자동차를 사는 걸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시 급하게 납품할 때는 택시를 이용했는데 그 비용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했었고요. 나중에 승용차와 짐차를 겸임할 수 있는 5도어 자동차가 나오고 또 월부가 가능했기 때문에 매달 지출되는 용달 비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한국의 자동차 보유수는 30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저를 본 자전거부 아저씨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하고 저를 알아봤더니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갈릴리 페인트. 전무후무했던 세계 유일의 페인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페인트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